현재 필리핀 동쪽 해역에는 활발한 대류 활동으로 저기압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태풍이 발생할 것인지,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로 태풍이 발생할 경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주도 남쪽에 걸려있는 장마전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장마전선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공급하여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흔히 일어났던 재해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6월 7일 토요일, 일 최고기온은 경북 경상 하양이 34.4도를 기록했습니다. 햇살은 따갑지만 아직 습도가 30% 미만이기 때문에 무덥게 느껴지지는 않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 본격적인 폭염이 됩니다. 이날 일 최고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전북 진안 주천면으로 9.1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새별에는 한 자릿수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가장 컸던 곳은 전남 화순 백화면으로 21.7도를 기록했습니다. 일교차가 큰 곳으로는 화순 백화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날 백화면은 최고기온 31.1도, 최저기온 9.4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6월 8일 일요일 낮 12시입니다. 제주도 부근에는 장마전선의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전선이 계속해서 한 곳에 정체하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장마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큐슈 북부나 혼슈 일부 지역도 곧 장마가 선언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 해역에는 여전히 저기압부가 있습니다. 당초 6월 8일경 이곳에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아직 열대저기압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예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연 태풍이 발생할 것인가? 현재는 태풍 제1호가 늦게 발생한 순서에 속해 있습니다. 6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현재 7위를 기록 중입니다. 만약 내일 모레까지도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태풍이 늦게 발생한 순서로 단숨에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태풍은 1년에 약 25개 정도 발생합니다. 태풍이 가장 늦게 발생했던 해는 1998년으로 7월 9일에 태풍 제1호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연간 태풍이 16개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 태풍이 발생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25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했던 해가 3번 있습니다. 태풍이 늦게 발생하더라도 총 발생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태풍 러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남쪽에 장마전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동쪽 해역에 저기압 스탬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압부입니다. 저기압부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고 공기의 회전이 확인되지만 중심이 명확하지 않은 열대 요란입니다. 태풍의 알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심이 확실해지면 열대 저기압이 됩니다. 알에서 부화한 태풍의 병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저기압 중에서 최대 풍속이 17.2m/s를 넣으면 태풍이 됩니다. 기상 상황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수치 모델도 이에 맞춰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치 모델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기상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수치 모델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로 방대한 양의 계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날씨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성능의 컴퓨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상의 본질이 카오스, 즉 혼돈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 우리가 육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의 미세한 변동조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흔히 나비 효과로 설명됩니다. 브라질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로 인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죠. 즉, 시간이 흐를수록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차 범위는 커지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앞선 예보에서는 각 수치 모델 간의 차이도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기상 모델들의 예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럽계 모델은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남쪽의 따뜻한 난류를 끌어올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태풍보다는 온대 저기압의 형태에 더 가까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계 모델은 태풍으로 보이는 강한 저기압이 중국 남부 지역에 상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쪽의 장마전선을 강하게 밀어올려 우리나라 전역에 강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비가 넓은 범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독일계 모델은 태풍이 하이난산 부근에 상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리는 아니지만 태풍이 장마전선에 수증기와 난류를 공급해 장마전선을 매우 활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장마전선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증기와 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장마전선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그 결과로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행히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고 비만 머금은 채 지나간다면 피해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간접 영향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실제로 이런 태풍과 전선이 만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례는 지난 2020년 8월에도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반도는 8호 태풍 바비, 9호 마이삭, 그리고 10호 하이선까지 3개의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상륙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중 8호 태풍 바비는 베트남이 제출한 이름으로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산맥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바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중심 부근에서는 폭풍급의 바람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제주도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던 10대 청소년 5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아직 먼 바다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미 그 영향이 해안가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이후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계속해서 북상하게 됩니다. 8월 26일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며 더욱 강력한 세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태풍의 위험 반경에 들게 되었고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47.4m/s를 기록하는 등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신안군 가거도에서는 풍속계 자체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바람의 세기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죠. 당시 북한 지역에는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 전선과 태풍이 결국 충돌하게 됩니다. 8월 27일 오전 태풍 바비는 북한 서해안에 상륙하게 되는데 상륙 당시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기상청 기준으로는 강한 열대 폭풍에 해당하는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마치 태풍을 기다렸다는 듯이 양팔을 벌려 태풍을 맞이합니다. 그 결과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강풍이 전선을 더욱 활성화시켜 북한 전역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24시간 동안 재난 방송을 편성하여 태풍 피해 상황을 긴급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풍이 전선과 만나게 되면 단순히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구름이 정체되며 폭우가 장시간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람과 비 두 가지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피해는 배가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기상 수치 모델의 오차와 태풍의 경로, 전선과의 상호작용 등은 모두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요소들입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이나 태풍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는 예보의 작은 변화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합니다.